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한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은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관계가 교착되면서 불교계 교류 역시 단절됐지만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원 기도를 이어가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다음 달 10일 제1회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토크 콘서트와 음악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기획보도 함께 취재해요 9번째는 조계사 원심회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의 모임인 원심회 회원들은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세상을 향한 손짓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을 이어온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 중인 특별전, 신국보 보물전을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등회 취소를 비롯해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한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우공이산을 교훈 삼아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주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불교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미원장 회성정사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와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으로 만남이 많이 늦어졌다며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온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5월에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1980년 5월 겸령 때문에 열리지 못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화합과 평화의 연등형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앞둔 상황에서도 연등회 취소라는 용단을 내려준 데 더욱 감사하다며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불교계 어려움도 클 것이라며 오는 24일 정부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입니다. 이달 24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선도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법회가 중단되고 산문을 폐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불교계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당국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어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산을 옮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사회 각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불교 사부 대중께서는 우공이산의
고사를 교훈 삼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 칸막이와 1m 간격을 유지한 가운데 1시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재남 시민사회수석, 청와대 불자회 회장인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배석해 사회와 불교계 현안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13명의 불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 직후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대종사는 무한 세월 동안 영원히 광명함이라는 뜻의 망고휘연의 친필휘호를 원행 스님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평양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핵 위험이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남북 관계가 교착되면서 불교계 교류 역시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는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발원 기도를 이어가는 등 남북교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은 핵 위험이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증진 방안도 나오면서 불교계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남북 불교 교류 협력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신계사 발굴과 복원의 경험을 되살려 장안사와 유점사 등 북한 사찰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북측의 생태 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산림 복원을 위해 우리 종단의 사찰림을 활용하는 공동사업도 함께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월 남북 불교계 대표는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예정 부지를 둘러보는 등 민간 교류에 물꼬를 터나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첫 단추로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불교계 교류 역시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남북 관계의 위기 극복과 평화 통일 발원 기도를 이어가는 등 남북 교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또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도가 결의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남북 관계 위기 극복 및 평화 통일 발원 기도 정진을 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 공동선언 2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8년 불교계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줬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며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나 불교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앞당기는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선거에 출마했던 지웅 스님이 사퇴해 단독 후보인 등운 스님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1번 지웅 스님은 어제 교구의 안정과 화합을 바란다며 후보 사퇴서를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운사 주지 후보는 등운 스님 단독 후보로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됩니다. 등운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삼위계를, 1988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삼보사와 서학사, 중앙선거관리위원 제15대와 16대,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미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다음 달 10일 본교 팔정도에서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행사는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와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음악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이동근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리아 앵그리까지 종말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여파 속 심리적 방역이 절실한 한국 사회. 답답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놓고 심신의 안정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할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다음 달 10일 본교 팔정도에서 명상 서울 오늘 주제로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대안인 명상을 구심점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소개는 물론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 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과 복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치유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명상과 새로운 일상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뉜 뜻깊은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며 서슴없는 대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명상 서울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동국대 서강스님의 명상법 등이 선공개되며 행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 명상 방법을 통해서 고통하는 분들에게 또 도움을 좀 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명상 그 지도자분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초대했어요. 명상 페스티벌은 국내외 유수의 연사와 코로나 최일선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강연과 소통, 음악 등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우파야 젠센터 선원장 조한 할리팩스와 크레스톤 명상연구센터 앨런 윌리스 등이 나서 코로나에 맞서는 명상법을 상세히 전하고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사와 중학교 교사, 서울심리지원단 등이 현장의 경험과 방향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어 해금 연주와 따스한 선율이 어우러진 명상 노래와 힐링 음악을 비롯해 동국대 졸업생들이 선보이는 위로 공연 등이 진행되며 대미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분들이 좀 위로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 스스로가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우리는 이걸 명상에서는 전문말로 자기 연민, 자기 친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행사 참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뤄지는데 다음 달 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 내 줌 참가 신청을 통해 회의 아이디 등을 입력하면 되고 유튜브 채널 등 투트랙으로 구성돼 행사 당일 실시간 관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뭔가 우리 스스로 힘을 얻고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 프로그램들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치유와 행복을 화두로 글로벌 명상 플랫폼을 구축한 동국대학교.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함께 취재해요 9번째는 조계사 원심회입니다. 원심회는 청각장애인들의 모임인데요.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세상을 향한 손짓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목소리와 함께 취재한 원심회 이여심 기자의 수화로 전해드립니다. 조계사 원심회 소속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만다라 작품이 갤러리 카페 까루나에 전시됐습니다. 일반 카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괴리감 없이 녹아든 만다라 작품들은 작가들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시작돼 각기 다른 풀꽃과 나무들이 뻗어나간 모양은 우리 모두가 같은 뿌리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원심회 회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작품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심회 분들하고 만다라 할 때는 이제 1대1 대화만 가능하고 처음에 좀 이제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집단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만다라 하면서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도 이제 익히고 자기 안에 자신감 같은 게 만다라로 많이 나와서 자신감도 얻고 같이 소통하는 법도 이제 익히신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할 수 있었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했습니다. 불교에서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의 마음을 보고 그다음에
그 어두운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랑 스님이랑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조계사 지금 원심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와서 청각장애인들이 이 사찰에서 그냥 그 부처님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계사 원심회는 1988년 11월 창립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며 청각장애인과 불자 수어 통역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원심회를 지도하고 있는 일원 스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회원들의 친구가 돼주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회원들이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만다라 작품을 교육하고 있는 작가를 섭외하고 직접 교육비를 1년 동안 후원하며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수화로 소통을 하는데요.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쉽게 소외감이나 고립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회에서 1년 동안 월 1회씩 만다라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내면에 집중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또 소통하고 서로 지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더 밝아지는 농인들의 모습을 뵐 수 있었습니다. 만다라 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비로자나 국제선원 1층 갤러리 까루나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조계사 원심회의 활동은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은 한 생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휴관을 이어온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신국보 보물전을 온라인으로 중계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공개한 건데요.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동재질 사리압 옆으로 각각 은과 금으로 만든 작은 사리병이 나란히 줄을 지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처님 사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조성된 사리장엄은 여전히 빛이 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15일 네이버 TV를 통해 방송한 특별전 새 보물 납시연내 신국보 보물전에서 소개된 국보 제327호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7월 신국보 보물전을 개최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박물관 휴관 기간이 연장되면서 별도의 중계방송을 기획했습니다. 특별전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157건 중 83건이 소개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다양한 문화재 중에서도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를 비롯해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정엄구, 월인 천강지곡 권상 등 불교 문화재가 다수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조선시대에는 승려 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많이 쇠락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많은 불서들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월인 천강지곡은 세종이 1446년에 후빈정음을 창제하고 그 다음 해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역사, 예술, 염원이라는 3개의 주제로 나눠 각각의 문화재를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 중 전시에서 가장 처음 소개된 문화재는 옥산서원 소장 삼국사기와 연세대 소장 삼국유사입니다. 두 문화재는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었지만 문화재의 가치가 높아 최근 국보 제322-1호와 제306-3호로 승격됐습니다. 이외에도 사찰 건축물과 사리탑, 불화 등 박물관 전시가 불가능한 문화재는 별도의 영상 촬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감상을 하시고 네. 직접 가셔서 보시라. 네. 남양주 수종사는 저도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저기 이제 보물이 있었다는. 그냥 지나치면 사실 맞습니다. 잘 모르고 지나칠 수 네네네.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곳곳에 다양한 국보와 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4곳에서 소장 중인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한 이번 특별전은 중계방송 외에도 다시 보기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감상평을 남긴 관람객 10명에게는 특별전 문화상품이 주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는데요. 불교의 사상을 현대 정치 이념의 틀에서 재해석하는 책, 붓다의 정치 철학 탐구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제왕을 가리켜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에 비유해 전륜성왕이라고 부릅니다. 법륜을 돌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정복의 수레바퀴를 돌려 세상을 교화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중생이 한꺼번에 성불해 부처가 될 수 없는 이상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에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펴는 것은 전륜성왕의 몫입니다.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방영준 명예교수의 신간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는 불교의 정치철학적 과제를 탐색해 현대 한국 불교와 정치 현실에서 전륜성왕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제시하는 가이드북입니다. 방영준 교수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정치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붓다의 정치 철학을 한번 규명해보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불교와 정치를 어떻게 올바른 관계로 설정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방 교수는 책에서 불교 정치 철학의 핵심을 연기법과 중도, 자비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정치 이념을 불교적 시각인 연기와 중도의 지혜로 분석하고 진단하면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간 행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를 현대 정치에서 이루기 위한 8종도 수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개인윤리적인 차원, 그다음에 사회윤리적인 차원, 사회운동적인 차원, 이런 틀에서 세 가지 이 틀 속에서 우리가 그 8종도를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해 가면서 실천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 교수는 한국 불교가 하화 중생이라는 전륜성왕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적 정의 공동체를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동시에 한국 불교의 통일 미래상을 그려 준비하고 불평등을 극복해 자비 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여러 가지 참여하는 방법들은 그때그때 연기적 조건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불교가 너무 깨달음 중심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 실현, 하와 중생 이 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정치 사회에다가 참여하는 것이죠. 책 붓다의 정치철학 탐구는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규범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하와 중생과 자비 정신이 사바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지난 17일 초하루를 맞아 난치병 환우 성금 전달식과 사천왕 이운식, 연꽃 피우리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생전 예수제 기간에 불자들에게 종이 공덕함을 배포해 모은 1000여만 원을 만성 림프성 백혈암을 앓고 있는 러시아인 지녀 스님과 희귀 질환인 데스모이드 병에 힘들어하는 류호승 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녀 스님은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며 꼭 극복해 러시아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우리가 먼저 공덕을 짓자고 시작한 작은 정성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지녀 스님과 환우들이 쾌유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정법사는 이날 지장전 앞에서 사천왕 이운식과 연꽃 피우리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삼척 감로사가 초하루를 맞아 법회를 봉행하고 BTN 불교TV의 방송 포교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17일 감로사에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법장 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조기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또 법장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회에 이어 감로사 신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신행 공동체 운동인 BTN 붓다회 정기 후원을 통해 방송 포교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감로사는 오는 10월 5일부터 21일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소멸을 발언하는 금강경 독송 정진 기도를 봉행합니다. 9월 19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